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하고 크로마토그래피다라는 말이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얼만큼 기억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뭘 보면 됩니까? 자, 용해도라는 요 정의는 꼭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용해도 뜻이 뭐라고 그랬어? 용해도 물, 용매 얼마 속에 100g 속에 그치 녹을 수 있는 뭡니까 용질의 질량 그람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반대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는 어떻게 됩니까?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맞아요.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 서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자, 분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으면 요 둘의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재결정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정.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 재결정.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차이를 이용한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이제 방법을 좀 봅시다.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는 얘들을 자 80도씨 자 온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 잠깐 봅시다. 자, 지금 80도씨라는 온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물 100g에 그지? 자, 염화나트륨 몇 g입니까? 20g. 그 다음에 붕산 몇 g이 있습니까? 붕산 20g이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80도씨라는 온도가 있어. 맞아? 그러면 이 80도씨라는 온도를 한번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면, 자, 붕산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20보다는 더 많은 양까지 녹을 수 있지? 맞니? 그러면 요 붕산은 지금 20g이 여기에 다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20도씨에서는 붕산이 20g 다 녹아있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만큼이야? 이만큼까지 녹을 수 있어. 80도씨에서. 그럼 35.9보다 높잖아, 그지? 그러면 이 20g은 다 녹아있는 거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안에 물 얼마 속에 물 100g 속에 자, 염화나트륨이 얼만큼? 20. 그 다음에 붕산도 얼만큼 녹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붕산도 20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온도를 몇 도씨로 낮춘다라고 되어 있냐면 20도씨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또 20도씨 꺼봐, 그지? 자, 그러면 20도씨에서 자, 용해도를 한번 보면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5로 되어 있어. 5g. 그 다음 붕산 5g이 아니고 몇 g입니까? 몇 g? 35.9g이야, 그지? 염화나트륨은 35.9. 이거 무슨 식으로 할까? 35.9. 그 다음에 얘는 붕산은 2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5g을 녹을 수 있어, 그지? 자, 이거 해석을 잘 합시다. 자, 온도가 80도씨일 때 염화나트륨은 지금 얼만큼 녹아있습니까? 이게 현재의 양이야, 그지? 현재의 녹아있는 양이 20, 20이 다 녹아있어, 그지?
그런데 온도를 몇 도씨로 낮췄나요? 20도씨로 낮추니까 염화나트륨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35.9g까지 녹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자기가 현재 녹아있는 양보다 더 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친구를 봐야 됩니까? 얘 붕산이라는 놈은 현재 녹아있는 양은 이만큼인데 20도씨로 온도를 낮추니까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안 돼? 몇 그램? 써놨잖아, 몇 그램? 몇 그램? 5g만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20g이 녹아 있었는데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니까 녹을 수 있는 양이 5밖에 안 녹아, 그지? 맞아?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이 차이가 마이너스 15잖아, 그지? 이 15g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 않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석출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뭡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기울기가 하나는 완만하고, 맞아요. 하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하나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 그지? 이런 차이가 있는 그 다음에 두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이런 방법이 뭐예요? 재결정이라는 거야, 그지? 재결정. 지금 20도씨라는 온도에서 염화나트륨은 이만큼까지 녹을 수 있는데 20도씨에서 붕산이라는 친구는 5밖에 안 녹아, 5. 아니? 현재 80도씨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0도씨에서 얼마로 온도를 낮췄습니까? 20으로 낮추니까 80도씨에서 처음에 20g 녹아 있었어,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5g밖에 안 녹아, 그지? 그러니까 그 차이인 얼마가 15g이 녹지 않고 석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녹아 있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여, 알겠니? 뿌옇게, 그지? 허옇게 보이고 석출되는 거는 그냥 알갱이가 보인다는 얘기야, 알맹이가.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있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름이 뭡니까? 재결정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재결정. 자, 그래서 재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씁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 그지?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어서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결정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용해도라는 특성을 이용했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가 순수한 질산칼륨의 분리, 염화나트륨과 붕산 분리, 그치? 얘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그 다음에 합성 약품의 정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천일염이라는 거는 뭐야? 거기에 뭐 흙이나 티끌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로 거르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은 거름중에 걸러지고, 그지? 소금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이걸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지? 그래서 소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런 게 이제 재결정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단원의 특성상 되게 어렵다. 니네 신경 안 쓰면 뭐 5, 60 나올 수도 있어. 좀 신경 쓰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가 나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하면 뭐 약물 복용, 도핑 테스트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자, 요 말이 포인트입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해, 그치?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특징이 뭐다? 어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각각의 성분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이 속도가 차이가 나서 그 차이로 분리를 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지, 그지? 그래서
용매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요 그림에서 지금 용매 일반적으로 뭐 물을 쓴다고 치자, 그지? 물을 써요. 그럼 여기다 혼합물을 땅 하고 놔뒀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는 A 플러스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그지? 누가 A인지 B인지 몰라. 근데 너희들 휴지를 물에다 끝부분을 싹 담그면 어떻게 돼? 물이 쭉 빨리 올라올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러면 이 물이라는 용매가 퍼져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에 녹는 물질의 각 성분들이 어떻게 돼? 여기다 찍어 놓으면 이 혼합물 물에 잠기면 된다, 안 된다? 요 위치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용매가 혼합물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섞여 있는 A, B 이렇게, 그지? 이 물질들의 뭐가 달라지니? 용매를 따라서 퍼져나가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얘와 얘가 분리가 되는데, 그지? 야, 달리기 하잖아. 누가 더 빨라?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B가 더 빠르잖아, 그지? 그러면 성분 물질은 최소한 몇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2가지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야.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어떻게 돼요?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이제 도핑 테스트라는 거야, 그지? 도핑 테스트는 운동선수들의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요거 시험에 낼 것 같아요.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매우 적은 양도 가능해. 분리 방법, 실험 방법 간단. 시간도 어떻습니까? 짧게 걸리고, 그지?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검사를 했어, 그지? 이거 이제 해석하는 방법 잘 보세요. A라는 놈은 점이 몇 개밖에 안 보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그지? 맞아? 근데 B라는 친구는 여기에 A와 똑같은 게 있어, 그지? 아, 그러면 A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B라는 놈도 있고, 그지? 그러면 2가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를 봐. E는 또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E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이 키만 보면 돼, 그지? 그 다음에 D라는 혼합물은 이렇게 갔을 때, 그지? E도 있고, 또 누구야? 여기 똑같은, 아까 B라는 놈은 여기였었잖아, 그지? A도 여기 있고, 아, 요 B라는 놈도 같이 있구나. 그 다음에 C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C는 B하고 똑같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A와 C와 E 있잖아, 그지? A와 그 다음에 C 어디 있습니까? C E 얘들 한번 또 지우면서 볼게요. E 도트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성분밖에 없으니까. C도 몇 가지 성분밖에 없어요? C도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성분밖에 없고. A도 한 가지 성분밖에 없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 C, E는 한 가지 성물,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B라는 친구를 한번 볼게요. 또 B라는 친구는 A도 있고, 그지? B라는 친구는 자, 일단은 홀로 있는 놈들이 A, C, E가 있잖아, 그지? 그대로 적어. C 하나 있는 거, 여기가 C, A 여기 있네, 그지? 아, B라는 친구는 A와 C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또 얘도 지워볼게요. 얘도 지워보면 자, D
D라는 친구는요. D라는 친구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 1을 가지고 있고 그지? 플러스 또 요거 누구 거였어? C라는 거잖아. 그지? E하고 C가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홀로 있는 A, C, E 중에서 누가 속도가 제일 빨라? 키가 제일 큰 거 그지? 얘가 1등. 그지? 1등. 그 다음에 A가 2등. 그 다음에 E 혼자 있는 거 얘가 3등. 그지?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는 CAE 순서다. 이걸 높이 올라갈수록 이동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를 파악하는 방법이야, 그치? 여기 보세요. 자, 물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 다음 모래가 있고, 식용유가 있네요. 그러면, 자, 물, 모래, 식용유, 위층을 스포인트로 분리를 하게 되면, 식용유는 기름이잖아. 맞아? 물에 뜨잖아. 그지? 그러면, 물에 뜨는 요게 식용유고, 나머지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들은 다 물에 녹는데, 모래는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거름장치로 걸으면 위에 남는 게 누구야? 모래고. 그 다음에 거른 용액에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이라는 놈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열을 하잖아. 그지? 이게 증류라는 거잖아. 그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 그지? 그래서 물과 소금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네 가지 혼합물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돼? 분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워. 알겠나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의 용해도에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 계속 읊어, 새로운 용어들은. 그래야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그치? 용매를 따라 퍼져나가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 가볼게. 다음 가로 안에 마지막을 쓰십시오. 자, 물질의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거. 시험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자, 지금 처음에 녹아있는 양을 봐. 염화나트륨 몇 그램 녹아있었어? 1g과 붕산 15g이 섞여있는 혼합물이야. 맞습니까? 뜨거운 물에 모두 녹인 후야. 그러면 처음에 녹아있던 양이 항상 처음 값과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나중 값을 이렇게 써놔. 그지? 처음에는 일단은 자, 염화나트륨을 모두 녹여놨어. 1g 녹여놨고 그 다음에 붕산도 얼만큼 녹여놨습니까? 15g을 녹여놨어.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지 몰라. 다 녹여놨어. 근데 나중 온도를 몇 도씨로? 20도씨로 낮췄을 때
그때의 무슨 값을 알아야 돼? 용해도를 알아야 돼, 그지? 아니? 그러니까 커트라인, 그지?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온도 이걸로 보는 거야, 그지? 20도씨가 요 온도지? 띠리리링.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쭉 올려봐. 쭉 올리게 되면 값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35야, 약.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한 35. 그럼 35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온도를 몇 도씨로? 20도씨로 낮추게 되면. 그런데 붕산은 띠리리리링 하면 0에서 10까지 절반이니까 5g까지밖에 안 녹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은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 기준값이야. 20도씨에서 이 35가 뭐냐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녹을 수 있는 양이. 염화나트륨은 35g까지 녹을 수 있고 얘는 5g까지만 녹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처음에 1g이 녹아 있었지? 근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5니까 아 얘는 다 녹아 있는 거야. 그치? 다 녹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붕산을 보세요. 붕산은 15가 있었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몇 g이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잖아. 차이가 나는 게. 그지? 그러면 10g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출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이 계산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용해도 차이가 어떤 큰 물질인 누가 붕산이 석출이 되는데 그 석출되는 그 양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지? 5g이 아니고 몇 g? 10g이 석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g이 어떻게 되나요? 석출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종이의 크로마토그래피로 시금치 잎의 색소를 분리한 결과입니다.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은 최소 몇 가지? 자, 일단은 얘 성분, 그치? 섞여 있는 혼합물의 수만큼 퍼져나가잖아, 그지? 몇 종류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지? 얘는 종류가 최소 몇 가지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네 가지. 너무 쉽잖아. 표시된 선의 수야.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 중에서 야,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림은 끝나지, 그지? A는 이만큼인데 똑같은 시간 동안 얘는 더 빨리 갔지, 그지? 저기까지 갔어, 그지? 누가 제일 빨라요? D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되니? 네, 4번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으며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십시오. 성분 물질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지.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야, 그지? 자, 다시 한번 반복을 위해서 써줍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물질이 만약에 A, B, C, D가 섞여 있으면 A, B, C, D가 누구를 따라서 용매를 물을 썼으며, 그지? 물을 따라서 용매를 어떻게 한다? 따라. 빠른 놈이 더 먼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동하는 무슨 차이로? 속도의 차를 어떻게 한다? 차를 이용해서, 그지? 분리하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밀도차가 아니지. 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틀렸습니다. 분리 방법이 복잡해 간단해?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찍어놓고 퐁 담그면 되잖아, 그치? 시간이 길다 짧다 많이가 아니고 시간은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틀렸고, 혼합물의 양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고.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5번. 다음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쓰세요. 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그 다음에 음식물에 첨가된 유해 물질의 검출. 이거 어떤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 개념은 다 끝냈고, 조금 있다가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끝내도록 합시다.